협동택시 한다고 하면은 댓글에 80, 90%가 협동택시 하지 마라. 그거 하면은 출장은 날린다. 돈 떼인다. 회사 망하면 돈 못 돌려받는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창원이 기본요금이 4,000원이에요. 전국에서 최저가라고 보면 되는데 접촉사고가 한번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개인택시 기사님이었는데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얘기하다가 헤어지는 찰나에 회사 택시나 모는 주제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기보다는 와 같은 택시 기사인데도 계급의식을 갖고 계신 기사님이 계시구나. 하루에 30만원 매출 올렸다 40만원 매출 올렸다. 그거 진짜 피라미드로 치면 꼭대기층에 있는 일부 기사님들 얘기지 평범한 기사님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택시를 스트레스 안 받고 부담 없이 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좋은 선택지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를 다른 기사님들한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메일 그때 보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폴리에카터뷰. 오늘은 창원으로 제가 와서 기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폴리에카터뷰는 전국에 계신 기사님들 그리고 차주님들 만나 뵙는 채널인데요. 전국에 계신 다양한 기사님들과 차주님들의 인터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보통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항상 기사님들 만나 뵈면서 기사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요.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너무 이제 서울 기사님들 위주로만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댓글로도 많은 기사분들이 뭐 특정 지역, 뭐 부산은 다르다, 뭐 제주도는 어떻다, 지역별로 이제 서울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 많다고 말씀을 그동안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창원으로 KTX를 타고 내려와서 오늘 기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택시를 하고 있는 1인 가구주의자, 독거노총각이자 나 혼자 산다의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택시기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8살 독거노총각 기사님이라고 소개를 주셨는데요. 택시기는 몇 년 정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택시는 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지금 하면은 이제 7개월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이제 신입 기사님이신데요. 원래는 그러면 다른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택시하기 전에 택시와 전혀 다른 일을 했었어요. 이제 우리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정장에 입고 이렇게 서류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분들 보셨을 텐데 제약회사 제약 영업 일을 했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직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택시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먼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업직 근무를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게 영업직 일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한 달 동안 정해진 목표를 해야 이제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업인데 이게 이제 실적을 잘 하면은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실적을 못 하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 이렇게 조금 좀 회사 분위기가 좀 살벌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심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라든지 직원들 간에 좀 불화, 갈등 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저도 좀 벅차다는 느낌이 들어서 가감히 이제 벗어 던지고 제2의 새로운 영역인 택시로 이제 도전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직장은 그러면 서울 쪽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저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이제 영업소별로 지방마다 이렇게 영업소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경남을 담당하는 일을 했었죠. 원래 그럼 고향은 창원이신 거고요? 예, 여기 토백입니다. 창원 토백이신데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때려치시고 택시를 시작하게 되신 거군요. 예, 창원에서 쭉 자라서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 때 그렇게 새롭게 이제 완전하게 다른 일을 하시게 되신 그런 결정이 좀 쉽진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택시를 또 하게 되신 건가요? 그거는 좀 제약영업을 했던 거와 조금 관련이 있는데 제약영업도 어차피 혼자 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성격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누구랑 같이 일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성격에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혼자 이렇게 하는 일이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 택시업은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혼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운행하면서 손님을 태우고 하는 이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를 좀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서울에서 기사님들 많이 뵈면은 개인 택시 혹은 법인 택시로 나뉘거든요. 어떤 형태의 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보통 택시 하면은 이제 일반 분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개인 택시 아니면 이제 회사에 소속돼서 운행하는 법인 택시, 우리가 뭐 회사 택시라고도 하고 법인 택시라고도 하는데 그거 말고 협동 택시라고 하는 형태의 또 이런 운행 방식의 또 택시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협동 택시 한다고 하면은 거의 댓글의 80, 90%가 협동택시 하지 마라. 그거 하면은
뭐 출자금 날린다, 돈 떼인다, 뭐 회사 망하면 돈 못 돌려받는다. 아마 그런 글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건데, 근데 또 실제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다들 그래도 높으신 편이거든요. 협동 택시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협동택시는 조합원들끼리 이게 출자금을 모아서 출자금을 통해서 이제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월세 내듯이 월 운영료라고 하는 걸 내요. 네. 그래서 월 운영료를 내서 공동으로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이제 말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익이 나면은 뭐 1년에 뭐 이렇게 뭐 나누어서 뭐 배당금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이익을 다시 이렇게 환수를 시켜주고, 그런 방식의 택시 운영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개인 택시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근데 저도 이제 개인 택시 기사님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해 보면, 일단은 개인 택시는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 택시 면허를 사고 차를 사도 부담이 없고 내가 자금에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개인 택시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개인 택시를 할 수는 있는데 연끌을 해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대출을 내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비추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개인 택시가 말이 좋아 개인 택시지, 차포 띄고 남는 돈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남지는 않거든요, 이게요. 엄청나게 막 많은 돈을 매월 가져가시는 분들은 있긴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그만큼 일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갈아 넣어서, 몸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가져가신 돈이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막상 투자했던 번호값이라든지 택시 그 사시면서 들었던 비용을 따져보면은 생각보다는 좀 적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협동조합 택시를 그러면 하시게 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실 수 있었던 건가요? 저도 물론 처음에는 협동택시라고 하는 체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택시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 이렇게 운영되는 그 방식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 운영료를 낸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 택시를 했을 때, 협동 택시를 했을 때 한 달에 똑같은 매출을 올렸을 때 과연 내가 가지고 가는 순수익이 얼마인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저의 계산법대로라면 개인 택시가 30에서 40만 원 정도 더 가져가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3, 40만 원 더 벌자고 1억 이상의 돈을 5년 동안 묶어두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개인 택시를 제가 또 조금 생각을 했다가 안 한 또 결정적인 이유는, 개인 택시는 특히 만 61세 이하인 분들은 싫든 좋든 5년 동안 무조건 그 면허를 팔지 못하고 소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식을 샀는데 5년 동안 강제적으로 매도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5년 동안 그 기회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돈을 깔고 있는 게 좀 너무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그 여유되는 자금을 차라리 제가 뭐 예금으로 넣든 뭐 주식으로 넣든 어떻게든 조금 돈을 일을 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개인 택시보다는 자금의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협동택시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개인 택시는 그런 건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살려는 분들이 많으면 면허 가격은 우리 주식 오르듯이 계속 올라요. 참고로 제가 사는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3천만 원 정도 그 면허 값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런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잘 없겠지만, 개인 택시도 물론 이렇게 번호값 상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5년 동안 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한다는 의미잖아요. 5년 동안 번호를 못 판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하기 싫으면 한 달 만에도 그만둘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래서 5년 동안 과연 이 일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제가 협동택시를 하게 된 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를 잘 해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그 작년에 제 채널에 출연하셨던 기사님 중에 악법 중에 악법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 주셨던 게 그 5년 동안은 강제로 개인 택시를 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 주셨던 기사님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창원 지역은 방금 말씀 주신 게 그러면은 개인 택시 그 번호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지금 시세가 1억 3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원이 1년 만에 3천만 원이 오른 게, 이게 조금 그 원인을 조금 보면은, 과연 뭐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처럼 소위 말해서 택시 영업이 잘 돼서 매출이 높아서 이렇게 3천만 원이 올랐냐? 그게 아니고, 창원은 일단 공단 도시라는 특징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공단 도시이기 때문에 창원에는 대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5, 60대 베이비 부모 분들이 이제 은퇴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대기업 출신 베이비 부모 그런 분들은 퇴직할 때 그래도 뭐 퇴직금에다가 위로금 정도 하면 보통 몇 억씩은 이렇게 받고 이제 퇴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제2의 인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개인 택시가 그래도 가장 인기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좀 최근에 창원이 엄청 많이 몰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려는 분은 적은데 사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른 거지. 뭐 창원이 뭐 택시 손님이 끊임없이 막 장사가 잘 돼서 뭐 오르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원래 1억 가까이 하던 그 번호값이 3천만 원이나 갑자기 이제 1년 만에 그렇게 올랐다고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택시가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창원에서만 택시를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창원이 기본 요금이 4,000원이에요. 전국에서 최저가라고 보면 되는데 네. 창원이 이제 밤 10시부터 이제 저희도 이제 20% 할증이 붙어서 이제 4,800원으로 이제 기본 요금이 오르는데 4,800원이면 요 인근의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주간 기본 요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택시하기가 안 그래도 손님도 없는데 택시 요금마저 이렇게 최저가다 보니까 택시하기에 매출을 많이 버는 도시다라고는 저는 뭐 창원에서 물론 일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창원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 이제 열악하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단 도시의 특성상 뭐 서울이나 부산은 제가 얘기 들어보면 뭐 관광객이라든지 이렇게 대낮에도 이동하는 인구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한 11시부터 오후 한 4, 5시 사이에는 거의 전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니는 사람도 없고 콜도 거리 없고 시급이 10,000원도 안 나올 때도 허다하고 이렇게 낮에는 정말 손님이 없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마 그게 공단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콜이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울린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손님 한 분 내려주면 20, 30분은 또 공차로 있어야 되고 또 손님 한 분 내려주면 한 20, 30분 또 공차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지치더라고요. 그러면은 기사님은 어떤 식으로 하루 일과를 꾸려나가고 계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택시 처음 할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 뭐 일주일 정도는 낮 근무, 그러니까 뭐 새벽 6시에 시작해서 뭐 저녁 뭐 6시까지, 5시까지 이렇게 낮 근무만 좀 해본 적도 있고 아니면은 밤 근무, 그러니까 오후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퇴근하는 이제 밤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야에 이제 밤에 활동하는 이제 야간으로도 일해봤고, 이제 해봤는데, 이제 제가 이게 이것저것 해보니까 제 패턴에 맞는 거는 저는 이제 전반전, 후반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침에 한 7시 반에 나와서 한 점심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전반전 한 타임을 뛰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점심 먹으면서 한 2시간 정도 낮잠 자고, 또 운동할 거 운동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볼일 볼 거 보고, 네. 한 4시 반이나 5시쯤에 나와서 밤 한 10시나 11시까지 이렇게 또 후반전을 뛰는 이렇게 하루에 2타임을 뛰는데 이게 오히려 제 기준에서는 가성비가 더 좀 괜찮게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이렇게 2타임으로 나눠서 지금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후반전 나눠서 2타임으로 예. 하고 계시고 그럼 일주일에 며칠 정도 그렇게 일을 하세요? 저는 또 등산 좋아하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일주일에 일요일은 이제 좀 쉬는 편이에요. 아니면 만약에 일요일 근데 제가 근무를 하게 되면, 뭐, 다음날 월요일 날 이제 대신 쉰다든지,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7일 중에 6일은 일을 하려고 하고, 하루 정도는 그래도 좀 쉬려고 그렇게 조금 나름대로 제 스케줄을 짜서 하고 있어요. 6일 정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진 않으시고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제가 이제 아파트 사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저 계단 운동을 좀 열심히 하거든요. 네. 저희 아파트가 25층까지 있는데 이제 지하 2층에서 25층까지 이제 4번 정도를 이제 올라요. 물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네. 근데 계단 운동을 하니까 이게 하체도 좋고 허리에도 좋고 이렇게 아침을 시작할 때 되게 상쾌하고 이것 덕택인지 모르겠지만 뭐 보통 이렇게 택시 운전 오래 하면 뭐 하체가 뭐 이렇게 뭐 금방 맛이 간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하체가 뭐 마른다 막 이렇게 예, 하체가 마른다. 네. 좀 부정적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2타임으로 나눠서 하니까 네. 또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조금 충전을 하고 다시 나오니까 그렇게 피곤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하루에 일을 하시는 시간은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협동조합 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죠. 협동택시는 이렇게 운영되는 구조는 개인 택시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 택시는 이제 물론 이제 산학금이나 이렇게 한 달에 쳐야 되는 기준 금액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의 관리와 감시를 받는 좀 체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협동택시는 운영되는 거는 개인 택시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저희 회사도 사무실이 있고 차고지가 있지만 저는 뭐 거의 안 들어가요. 뭐 두세 달에 한번 지나가다가 이사님한테 인사하러 한번 들어갈까? 들어갈 일도 없고 네. 뭐 또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사무실에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무실에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는 개인 택시 기사님들보다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뭐 비용, 조합 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얼마 정도 실제로 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저희 협동택시 기준으로, 물론 이거는 이제 협동택시 회사마다 다 다른데, 이제 저희는 한 달에 이제 84만원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 84만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보험료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보험료는 어차피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교했던 게, 그러면은 84만원에서 우리가 또 시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이 또 따로 있어요. 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이제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이런 조합원들한테 또 그 이익을 이렇게 배분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그 개인 택시 살 돈을 다른 데로 이렇게 투자나 예금으로 돌렸을 시 거기서 나오는 또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동적으로 굴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묶여 있지 않고, 아무튼 저는 돈은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돈에서 나오는 뭐 이자가 됐던 무슨 주식 배당이 됐던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 택시로 버는 돈이랑 협동택시로 버는 돈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처럼 좀 유동성을 좀 따지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하나의 선택지로 협동택시도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 그래도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댓글에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있겠죠. 협동택시 하면 뭐 돈 떼인다. 또 부정적인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동택시 하다가 그만둔 기사님들 중에 뭐 출자금 다시 못 돌려받아서 뭐 지금 뭐 소송을 건다든지 그런 기사분들 저희 회사에는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차원에 있는 협동택시는 오히려 들어오려고 대기 타고 있는 분들이 좀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바보여서 뭐 그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다 회사 택시, 개인 택시, 협동택시를 다 비교했을 때 네. 나름대로 협동택시의 메리트를 더 크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대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죠. 창원 같은 경우는 대기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사님이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스케줄로 일을 했을 때 월 어느 정도 그 매출이 나오나요? 창원에서는? 예, 이제 저는 이제 물론 택시는 이게 뭐 이래서 뭐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정해진 금액이 없잖아요. 내가 일을 많이 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일을 적게 하면 적게 버는 거고, 일을 안 하면 그날 수입은 제로가 되는 구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목표로 가지는 게, 창원 기준에서는 하루에 20만 원만 매출을 올려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워낙 매출이 잘 안 나오는 동네다 보니까. 기본 요금도 낮고요. 예, 기본 요금도 낮고, 또 장거리 손님보다는 보통 기본 요금에서 한 2, 3천 원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4,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손님들이 거의 한 80%라고 보면 돼요.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저는 하루에 20만 원이 목표고, 이제 20만 원을 채우면 저는 그냥 바로 퇴근을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하루에 20만 원 해서 한 달에 그래도 총 매출이 한 500 정도는 하자.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500을 목표를 잡으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운용료라든지 가스값, 이거는 이제 카카오 가맹이기 때문에 또 가맹비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내는 세금 있잖아요.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의료보험, 그렇죠. 이런 저런 거 다 하면은 만약에 제가 500을 만약에 번다고 했을 때 떼이는 돈이 한 20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200 고정비 빠지면 제가 순수 갖고 가는 게 한 300 정도? 300 정도. 예. 근데 이제 누군가는 아이고 택시에서 300이면 너무 적게 버는 거 아니냐, 그거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개인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3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저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할 때 집을 또 저는 이제 장만을 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돈을 벌면은 이제 주거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이제 가정을 보면 뭐 대출금 뭐 전세든 이렇게, 월세든. 네. 그렇죠. 월세를 사시는 분은 월세를 내야 될 거고, 뭐 집을 이렇게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은 또 대출금을 또 이렇게 상환하셔야 될 거고. 주담대 내야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제 없다 보니까,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 정도만 나가고 주거에 관련돼서 나가는
돈이 없고. 아파트도 그러면 이제 대출이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중도 상환으로 다 갚아버렸어요. 네. 예, 그리고 서울에 집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지방에 이제 집 한 채가 있으니까 이게 그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집이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심리적으로 되게 좀 안정이 되거든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의 환경을 가지신 분들은 택시 일이 되게 고달프고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거는 아마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아마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뭐 숨만 쉬어도 한 달에 뭐 400이 나간다, 뭐 500이 나간다 이런 분들은 택시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추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고정급이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간에 일을 하실 확률이 높으실 거고, 야간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좀 집중력이 많이 좀 저하가 되고 돌발 상황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 위험이라든지 좀 이런 게 커요. 아무래도 주간에 운전하는 분들보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야간을 해가지고 돈을 설령 매출을 많이 높였다 한들 사고 한 번 나면은 내가 벌어둔 거 거기에 또 다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 환경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환경이다. 그런 분들이 택시로 많이 좀 진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 따른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뒤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은 조금 비추고, 반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내가 대기업 같은 데 다녀가지고 좀 내가 모아둔 돈도 많고 좀 자금 여유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공직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정도 연금이 나온다. 나는 또 어디 돈 나갈 데가 많이 없다. 이런 분들은 택시 일이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보너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주간 위주로 좀 하게 되고, 조금 일을 해도 일하는 게 좀 재밌죠, 오히려. 그러는 분들은. 네. 이제 우리 이제 어르신들 중에 보면 이제 그러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공직 생활 오래 하시거나 대기업 나와가지고 조금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일하는 게 좀 즐거운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정금이 많이 나가야 된다든지 좀 이렇게 조금 고정금에 대한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하기가 조금 힘들고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 무리하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야기만 들어봐도 오늘의 기사님 같은 경우는 집이 있으시고 부담이 많이 없으신 상황에서 운전을 하시니까 정말 즐기면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애가 뭐 1명, 2명 있다던가 가족 이 막 2~3명씩 있는 상황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300만 원이란 돈이 뭐 정말 애 둘 있는 그런 가장한테는 또 굉장히 좀 빠듯하고 힘든 돈일 수 있지만, 혼자 지내시기에는 넉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택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에 이제 영업 이제 일을 했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좀 고통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정해준 목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직장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적을 못 채우면은 저 혼자만 못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업소 전체에 피해를 주는 꼴이 되잖아요. 네. 영업소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는데 저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저 때문에 좀 제가 좀 역적이 될 수도 있고, 네. 저 하나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스트레스도 솔직히 많이 받았고 심리적인 압박이 좀 있었는데, 택시를 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뭐 부담되는 거나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얘기해서 한 달 수입은 줄었어요. 네. 한 달 수입은 줄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좀 낫지 않나, 제 기준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월급 받는 날을 월급 받는다고 표현 안 하고 한 달 동안 스트레스 받는 거, 요거도 먹은 거에 대한 욕값 받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네. 저희 직원들끼리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심리적으로는 지금이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네. 그 월급이 물론 줄긴 했지만 그 줄어든 돈 이상의 그런 만족도, 그런 거를 끼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지금 더 스트레스도 없으시고 부담 자체가 없으신 이제 기사님 생활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혼자 일하시는데 뭐 또 혼자 사시기도 하시고요. 뭐 혼자 일하시면서 좀 심심하거나 외로움 이런 거는 딱히 없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저는 이제 워낙 전 직장도 혼자 다니면서 하던 일을 했었고, 성격 자체가 혼자서도 잘 놀아요 성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뭐 라디오도 듣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도 이렇게 손님 없을 때는 대기할 때는 이제 유튜브도 듣고 음악도 들으니까 뭐 심심한 거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또 워낙 또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적응이 되고 혼자 있는 게
편한 성격의 사람들은 오히려 택시 일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 많은 데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택시 하면은 지루하고 조금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택시가 안 맞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맞는 편에 속하는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창원은 앱 호출 비중이 좀 큰 편인가요? 아니면 길에서 손님을 많이 태우시는 편인가요?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젊으신 분들은 거의 카카오 이제 호출로 많이 이제 부르시기 때문에. 네. 근데 아직 이제 어르신들은 이런 기계 사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 손을 흔들어서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요즘은 보니까 어르신들도 생각보다 카카오나 온다콜이나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요즘은요. 네. 그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요즘은 택시를 타려고 해도 이렇게 택시가 안 보인다, 빈차가 안 보인다 이래요. 또 막상 택시라는 게 웃긴 게, 내가 안 탈 때는 빈차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내가 또 타려고 하면 또 택시가 안 보인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앱 비중이 그래도 지방도 또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택시를, 이런 분들은 택시를 조금 하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분들을 제 나름대로 네. 좀 이렇게 택시 기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서 좀 느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택시 기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나 왕년의병에 걸리신 분들이 좀 계세요. 나 옛날에 뭐 했다 이런 분들, 뭐 내가 대기업에서 뭐 상무를 했고 뭐 임원을 했고 내가 뭐 군대에서 뭐 대령까지 달았고 뭐 과거에 심취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군대에서 아무리 원스타였던 투스타였던 제대하고 사회로 오면은 어차피 옆집 아저씨예요. 그렇죠. 너무 과거에 매몰돼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좀 자존심도 세고 손님들한테 좀 싫은 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네. 그런 분들이 보면 보통 손님들하고 좀 언쟁이 붙어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을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진상 손님 얘기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되게 애교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남들은 진상 손님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애교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을 오래 했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이제 거치다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고액 연봉에 갑의 위치에 있다가 오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택시를 하면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내가 그래도 회사를 다니거나 공직에 있을 때 대우받고 그래도 내가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조금 소위 말해서 잘 나갔던 분들인데, 완전 다른 입장이 완전 바뀌는 이 업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으실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분들이 이제 아무리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더라도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그쪽 분야에서 그 포지션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면은 정말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거나 정말 손님들과 언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케바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알지만, 상대적으로 좀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좀 높은 위치에 있었고 잘 나갔던 거를 지금도 자랑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나 저나 다른 분들이나 어차피 길 위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 택시 기사잖아요. 네. 지금은 다 동등한 입장이지, 자기가 과거에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뭐 택시 요금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너무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에 빨리 적응해서 빨리 손님들하고 트러블 없이 운행을 잘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도 더 나은 방법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여기서 이제 창원에서 운전하시면서 뭐 이상한 손님이나 뭐 트러블 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좀 덩치가 있고, 네. 제가 그리고 좀 목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영업을 해서 그런지. 네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시비를 건다든지 소위 말해서 진상을 부린 분들은 없고, 네. 설령 그런 끼가 조금 보인다 싶으면 진상들이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네. 이렇게 무대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혹시나 그런 끼가 보인다 싶으면 제가 먼저 도와주려고 좀 노력하는 이런 좀 제스처를 저는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진상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멈춘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손님보다 기억에 남는 택시 기사님이 계세요. 이건 좀 제 일화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좀 아찔한 순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택시 기사님이랑 이렇게 접촉 사고가 한번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네. 다른 기사님이랑. 예. 네. 이제 그분은 이제 개인 택시 기사님이었는데,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이렇게 딱 이게 헤어지는 찰나에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택시나 모는 주제에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기보다는, 와, 같은 택시 기사인데도 이렇게 약간 계급 의식을 갖고 계신 기사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좀 연세가 좀 있으셨던 기사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조금 은연중에 나는 개인 택시고 너는 회사 택시를 모는 기사야. 그러니까
같은 택시기사지만 너랑 나랑은 조금 레벨이 달라.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좀 솔직히 그때 좀 혼자 웃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네, 화도 안 날 정도. 네. 아, 이거 화가 안 났어. 오히려 화가 났으면 내가 내려가지고 막 뭐라 따졌을 텐데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뭐 군대 가면은 장교가 뭐 부사관 사병 약간 무시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어차피 택시기사는 이런 도로 위에서 진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핸들 돌리면서 다들 고생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예, 같은 업을 하는데 이렇게 그런 의식을 가진 기사님이 아직도 있다는 게 나는 솔직히 조금 좀 놀랬어요, 솔직히. 네. 아, 돈이 많은데도 회사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계시고, 돈이 없는데 정말 영끌하고 대출 받아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마련인데 말이죠.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개인 택시를 하시든 협동 택시를 하시든 법인 택시를 하시든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자금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회사 택시가 더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협동 택시가 오히려 더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개인 택시는 뭐 좋은 거, 뭐 협동 택시는 하면 안 되는 거, 회사 택시는 하면 개고생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두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조금 옛날 생각이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정말 많은 기사님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방금 말씀 주신 게 정말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이 처한 뭐 자금 상황이나 뭐 정말 다양한 상황에 맞게 택시를 어떤 택시를 할지 정하는 게 정말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 또 오늘의 기사님은 이제 그거를 딱 이제 혼자서 사시는 독거 노총각 네 기사님으로서 그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 딱 좋은 선택을 내려서 가성비 있게 정말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언제까지 일을 하실 생각이 갖고 계신가요? 아, 물론 저도 뭐 앞으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예를 들어서 많이 늘어난다거나 하면 저도 언젠가는 개인 택시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협동 택시도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일은 제가 조금 건강이 이제 허락하는 한 좀 계속 하고 싶고, 택시 일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대기업을 다닌들, 뭐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한들, 언젠가는 그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언젠가는 나가라고 할 거고, 언젠가는 퇴직하는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택시 일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몸만 건강하고, 나만의 이런 좀 패턴을 만들면 정말 오래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다가 스트레스 없이 하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예, 스트레스 없이 적게 벌고 적게 쓰자 이런 마인드로 하기에는 좀 계속해도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한 달에 고정급이 적게 나가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저처럼 뭐 결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근데 반대로 내가 외벌이에다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나가는 금액이 한 달에 나가는 고정금이 너무 크고 너무 부담스럽다.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택시를 한다.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 될 거라고 좀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사실 오늘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혼자 살고 계시면서 뭐 주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 나가는 것도 없으시고 벌고 계시는 금액이 적은 거라고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사실상 좀 넉넉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방금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택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 생각하고 계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택시를 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뭐 택시는 이런 것이다라고 저도 이렇게 뭐 감히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그렇고, 다만 택시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나의 성격이 혼자 일하는 일이 과연 내 적성에 맞는지 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개인 택시를 하려는 분들은 특히 61세가 안 된 젊은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이든 타이든 5년 동안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마음에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우리가 TV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뭐 나 하루에 30만 원 매출 올렸다, 40만 원 매출 올렸다. 네. 그거 절대 진짜 피라미드로 치면 꼭대기층에 있는 일부 기사님들 얘기지 평범한 기사님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저처럼 지방에서 택시하는 분들은 더 범접하기 힘든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해서 나 택시하면 하루에 30만 원 벌구나, 40만 원 벌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회사 택시를 일주일이라도 경험을 해보시면 와, 이거 진짜 이거 돈 벌기 힘들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최소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법인 택시는
뭐 언제든지 내가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이 일이 나한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진짜 해본 자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창원에 와서 제가 이제 48세 기사님을 만나서 오늘 폴리에카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꿈이 있으시면 그런 얘기도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와가지고 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택시를 하게 된 이유도 어느 순간 저도 나이가 드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좋은 회사, 좋은 차, 뭐 많은 연봉, 이것이 성공의 척도였다면, 이제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안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안 주고,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일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힘들고 고생하고 뭐 오래 일하면 빨리 죽는다, 병들어서 죽는다, 부정적인 얘기가 거의 한 80, 90%인데, 저는 오히려 택시 일이 저 같은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하고, 일단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 열심히 하면서 좀 건강에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투자한 게 좀 잘 되면 네. 나중에 그때 가서 개인 택시도 좀 그때 가서 뭐 한다든지, 그렇게 좀 계획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마음도 편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까지 하셔서 체력까지도 좋아지시는 것 같고 정말 규칙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담이지만 어떤 투자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좀 이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수입이 뭐 이게 뭐 그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네, 그래도 일단은 아까 제 모토는 돈은 일을 해야 된다. 일을 시켜야 된다. 일해야 된다. 네. 돈이 돈을 벌게 해야지 이 노동 수입만으로 수입을 얻기에는 힘들다. 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질문을 또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모든 택시 기사님들이 서울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전국에 다 계시죠? 그렇죠. 지방에서 택시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서울 경기권은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좀 잘 나오는 도시니까 좀 차처하더라도, 이제 지방, 특히 저같이 기본 요금이 최저 요금의 공단 도시에 이런 곳에서 이제 택시를 준비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그 지역의 특성을 반드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버는 거를 일반화해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택시 이런 대기장에 택시 기사들 나와서 뭐 이렇게 쉬고 있으면, 혹시나 택시를 준비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있으면 택시 기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러면 이제 택시 기사님들마다 물론 얘기하는 대답은 다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은 공통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아마 택시를 시작할 때 아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폴리에카터뷰가 오늘 처음으로 창원으로 와서 기사님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 창원 지방 택시의 현실이라든지 협동조합 택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폴리에카터뷰는 전국에 계신 차주님과 기사님들 인터뷰하는 채널인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눌러주시고요. 또 출연하고 싶으시던가 광고라든지 다양한 협찬 문의라든지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 관련해서 느끼신 점이라든지 댓글 달아주셔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